네, 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정의만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은 커지는데 또 경기 지표 측면에서는 청신호가 많이 켜진 것 같아요.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체크포인트 3가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미국 경제 지표 호전. 둘, 투신의 매도 지속 여부. 셋, 1900선 공방전. 이렇게 3가지 체크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미국 경제지표 호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 많은 지표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다 좋았어요. 예, 좀 서프라이즈한 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전일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전일 발표됐던 미국 경제지표는 아주 좋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먼저 살펴볼 부분이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시장 예측치 37만 1000건보다 하회한 36만 3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결국 고용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좀 이뤄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보통 통상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8만 건 이하로 내려가면 실업률이 하락하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발표될 실업률에 대한 어떤 전망은 아주 좀 좋게 좀 나오고 있고요. 또한 ADP 신규 고용 부분이 예상보다 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13만 8천 건을 전망을 했었지만 지금 시장 예측치를 훨씬 뛰어넘는 15만 8천 건을 기록을 했다는 부분인데 결국 지금 이 고용에 대한 부분이 점진적으로 좀 가속화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아주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미국 실업률입니다. 오늘 발표될 미국 실업률은 7.9%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아주 좋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면 시장은 더 환호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을 잡고 있는 부분은 결국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오바마가 될지 롬니가 될지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상존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는 누가 되던 간에 지금 이 선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는 오히려 누가 되든지 주가는 좀 환호성을 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보통 통상 선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미국 실업률이 안정화된다라면 현재 정책의 지속성 오바마 쪽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렐레이 성격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미국 경제 지표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로 좀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전달에 51.5 그리고 이 시장 예측치 51.2보다 상회한 51.7을 기록을 했습니다. 50을 상회하면서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ISM 제조업 지수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 이 부분은 우리나라 수출의 선행 지표의 역할을 합니다. 결국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지금 50을 상회하는 전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50을 상회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수출 경기를 좀 향후 전망을 좋게 만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부분에서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향후 전망 자체는 아주 좀 주식에 대한 전망은 아주 좋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미국 경제 지표 그리고 중국의 경제 회복의 어떤 기인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다만 오늘 증시가 상승 출발한다 하더라도 오늘 저녁에 발표될 미국 실업률에 대한 어떤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표도 좋게 나오고 그리고 이 그동안의 불확실성은 선 반영이 됐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만큼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주가는 오를 것이다라는 시각이신데 하지만 불확실성이 좀 많아요. 이게 완전히 제거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되면 이 뭐 세금 인상과 예산 감축이 이제 논의되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버냉키장의 교체 등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적으로 시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일단 그런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른다라는 부분인데 적어도 시장이 대통령이 바뀐다라면 그에 따른 정책 기대감도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선반영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크게 걱정이 없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투신의 매도 지속 여부입니다. 어제 투신권의 매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2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왔었죠. 일단 두 가지 의미로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본다라면 이제 자동차권에 대한 어떤 투매 이런 부분이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 또 하나 쪽에서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 후에 매물이 나왔다라고 분석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10월 30일, 31일 날 투신권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일의 어떤 투신의 매물은 또 자동차 쪽에 집중이 됐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동차권의 투매로 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제 향후 투신권의 매도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지금 투신권의 누적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4월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이다가 8월달부터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투신권의 매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멈춰져 있다는 부분이니까 매도가 이제 일단락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자금 동향하고 좀 일치하는 경향이 좀 보여진다. 파란색선은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고요. 붉은색 계통에서는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 자금 동향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4월 달부터 자금 동향이 쭉 유입이 됐던 투신의 매수권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투신권의 매도와 거의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결국 10월 달 이후에 국내 그러니까 주식형 수익증권, 국내형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일정 부분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투신권이 시장의 그러니까 하방을 좀 하락세의 어떤 주 원인이었다라면 이제 그 투신권의 매도가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적으로 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그 영향이 이제 계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 결국 시장에 어느 정도 이 매매의 어떤 수급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보였던 투신권의 매도가 이제 점진적으로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결국 지속적으로 좀 투신의 매도의 어떤 지속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는 좀 매도보다 매수 쪽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주식형 펀드 쪽에서도 지금 나흘 연속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또 각국의 중국이나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전을 보여주고 있어서 증시의 상승을 기대를 하는 또 자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도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1900선 공방전. 지수가 지금 1900선에서 정말 말 그대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시각이신가요? 예, 오늘은 벗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1%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상승을 한다라면 1% 정도 내외. 그렇다면 30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30포인트 이상이면 결국 그 241선을 지금 뛰어넘는 선이기 때문에 아주 좀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될 거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1900선, 특히 이제 121선 중심에서 깨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공방을 펼쳐졌습니다. 전일에도 일시적으로 121선을 깨는 흐름이 연출이 됐지만 외국인하고 개인의 저가 매수세로 결국은 121선의 어떤 지지 부분을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공방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오늘은 이제 미국 증시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면서 결국 추세적으로 더 뻗어 나가느냐 아니면 차익 매물이 나오느냐 부분인데, 금요일의 특성상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을 보고 넘어가자는 심리도 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침에 강한 30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한다라면 공격적인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어느 정도 이 상승 출발 후에 눌림목을 준다라면 한번 대형주 중심의 매수도 가능하다. 근데 지금 MSCI 한국 지수를 잠시 보시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지금 MSCI 한국 지수를 보는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랑 약간 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상승 채널을 형성된 후에 최근에 이 상승 채널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일의 어떤 상승 MSCI 지수가 0.86% 상승하면서 이 상승 채널을 다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 현재 61포인트 이상까지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와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 증시는 한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뭔가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은 넘쳐납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유동성 확대 조치, 그리고 미국의 어떤 샌디의 역량으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 부분, 어떤 이런 자금의 집행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납니다. 근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공방전이 펼쳐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어떤 세계 경제 부분 불확실성이 하나씩 없어지면
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유동성이 이길지 불확실성이 이길지 향후 지켜봐야 되지만 11월 달에는 좀 유동성이 이길 거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롱숏 전략 어떤 기준으로 좀 세워볼까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실적 개선주 위주 대형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대형주 중심은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접근이 좀 유리하다. 물론 시장의 의견은 좀 반반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결국 대형주 중심의 저점 매수, 그리고 적어도 시장은 2050포인트 이상대까지 좀 홀딩 전략으로 유지하시고 2050 이상에 가게 된다면 그때서 비중 축소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그중에서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데 그중에서 한 종목 골라주시죠. 예, SK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SK는 지주회사 성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K텔레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실적 개선세보다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SK텔레콤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도 같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9월 달부터 17만 원에서 14만 5천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121선의 어떤 지지 테스트 과정에서 최근에 터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최근에 21선 돌파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 양성이 된다라면 15만 원 정도에서 공략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